box. I feel like I am gifted to really get that buzz. Cause I just like the music. 안녕하세요, 카타비의 이하나입니다. 오늘은요, 인제에 왔습니다. 여기 왜 왔냐고요? SM6가 드디어 4년 반 만에 페이스리프트가 됐다고 하는데 솔직히 오기 싫었어요. 왜냐고요? 보통 우리가 페이스리프트 하면 엄청 많이 바뀐 걸 기대를 하잖아요. 거의 풀체인지 수준의 페이스리프트에 익숙해져 있었는데 아니, 사진으로 봤는데 생각보다 별로 많이 안 바뀐 거예요. 그래서 약간 오기 싫고 인제라서 좀 더 멀고 막 이랬는데 막상 와서 봤는데 바뀐 건 이게 아니라 여기였어요. 심장이었어요. 어우, 차가요. 아무튼 다릅니다. 보통 그냥 리뷰가 아니라 서킷으로 부른 이유가 아무튼 있다니까. 자, 오늘 가장 첫 번째 순서는 짐카나입니다. 슬라럼도 하고요. 그리고 회피 구간도 지나고요. 그리고 긴급 제동까지. 뭔가 우리 차 성능 대박이거든. 니네 한번 그 칸으로 달려볼래? 이런 자신감 함께 하시죠. 뿅! 나 지금 내 차례야. 자, 여러분, 저는 F조라서 짐카나를 가장 먼저 하는데 얘네가 짐카나를 굳이 SM6로 놓는 이 자신감은 뭘까라는 걸 잠깐 생각을 해봤어요. 일단 초반이 F자야. 우와, 쩐다. 네, 저렇게 핑 건드리면 안 되고요. S자로 이렇게 가면서 핸들링 먼저 느끼고, 그 다음에 이제 코너 싹 돌면서 밸런스 느끼고, 그리고 저기에서 회피구가 싹 돌아서 얘도 한번 느껴보고, 그 다음 브레이킹까지. 근데 지금 날씨 되게 덥잖아요. 브레이킹 성능이 100%를 발휘하기 힘든 날씨인데 이런 자신감은 뭐지? 일단은 깡은 좋은데요? 사실 SM6가 프랑스 차잖아요. 프랑스 차는 핸들링이 좋기로 기가 막힌 차라고 합니다만 우리 지금까지 SM6 타면서 이야, 프랑스 차야, 이런 사람들 많이 못 봤죠. 왜? 토션빔에 너무 쌓여 있어서. 그래서 진짜로 핸들을 잡고 그렇게 핸들링이 좋은지, 진짜 프랑스 차의 맛을 느낄 수 있는지 보시죠. 제가 방금 짐카나를 하고 왔습니다. 일단 최고 기록은 17초대고요. 오, 다들 왜 이러는 거야? 저는 19초. 죄송합니다. 자, SM6 운전대를 처음 잡았는데요. 일단은 생각보다 몸놀림이 경쾌해서 놀랐어요. 왜냐면 쟤 되게 큰 애거든요. 되게 큰데 생각보다 되게 경쾌해. 이 느낌 뭐지? 오늘 생각보다 주행 괜찮은데요? 얘네가 보통은 자동차가 이제 리뷰를 하면 이렇게 세워놓고 우리 디자인 이만큼 바뀌었어요, 이렇게 많이 하는데 트랙으로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멀어. 아침밥도 못 먹고 왔는데 얘네가 이래서 트랙으로 불렀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르노 삼성 오늘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거 재밌네. 오늘 재밌네. 드디어 본격적으로 트랙 주행을 할 시간입니다. 오늘 사실 정말 할 게 많네요. 일단은 앉아보니까요, 시트는 확실히 폭신폭신하고 헤드레스트 기가 막힙니다. 시트는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 약간 뭐랄까, 르노 삼성 가구? 르노 삼성 쇼파? 그럴듯합니다. 그리고 앞에 이 부분을 굉장히 스티치를 많이 넣어가지고 가죽으로 감쌌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고급스럽고요. 어떻게 보면 약간 차 같지 않고 집 거실 같은 느낌도 살짝 들어요. 이건 호불호가 갈릴 것 같고요. 앞에 센터페시아는 외계인 대가리, 죄송합니다. 관계자가 있네? 외계인 머리 같아요. 그런데 칭찬할 거, 이게 여러분 이렇게 딱 보기에는 9점 몇 인치거든요. 그러면 에이, 요즘에 10.25인치 소나타인데 이 얘기 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비를 보다 보면은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더 잘 보여야 돼서 가로로 긴 거보다 저는 세로로 긴 걸 좀 더 좋아합니다. 근데 실제 면적으로 따져보면 소나타보다 면적이 오히려 더 넓고요. 그리고 이걸로 내비게이션을 보는 게 더 잘 보이면은 이걸 직접 보신 분들은 모두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계기판은 풀 클러스터인데 계기판 진짜 화질 좋아요. 그리고 야, 뭐야, 너 안 켜져? 네, 혹시나 싶어서 방향지 시등을 켜봤어요. 여기 이 화질 좋은 계기판으로 이렇게 카메라가 들어오면 너무 좋을 것 같아가지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켜봤는데 그건 없네요. 아쉽다. 아쉽다. 겁내 아쉽다. 이건 좀 넣어주지 그랬어요. 듣고 있어요, 르노 삼성 관계자분? 옆에 남자 탔어요. 몇 년 만인지.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저는 오늘 서킷 담당을 하게 된 인스트럭터 윤병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유명한 분이시죠? 크게 유명하진 않습니다. 옆에 인스트럭터가 탔을 때 운전하는 게 저는 여러분 제일 긴장돼요.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거, 뭔가 시어머니 앞에서 요리하는 거, 이런, 시집은 안 가봤지만 이런 느낌. 자동 긴급 제동은 끄고
차간 거리도 지금은 꺼 있는 상태, 차선 유지도 꺼 있는 상태고요. 사각지대하고 운전 피로도 얘네 둘만 지금 활성화를 시켜놨네요. 이유가 있나요? 자동 긴급제동 같은 경우에는 대열주행 시에 전방에 차가 갑자기 서행을 할 경우 긴급제동을 할 수가 있어요. 위험한 상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 기능을 해제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본격적으로 주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앞에 HUD가 있긴 있는데 야, 이거 놓아놓으면 속도가 안 보일 것 같아요. 요즘 추세가 HUD에 나타나 있는 속도가 커지는 상태거든요. 근데 추세와 역행하는 HUD의 속도계가 굉장히 숫자가 작은 게 특징인데 혹시 이거 코딩하면 숫자가 커지나요? 시트 포지션으로 시트 포지션으로 높이를 맞춰봐도 숫자가 커지진 않습니다, 여러분. 네, HUD의 속도계가 조금 작고 그 다음에 HUD가 여러분 유리에 부착된 게 아니라 별도로 유리판이 올라와 있는 게 특징인데요. 컴포트 모드인가요, 지금? 이제 컴포트 모드로 진행을 하고 있고 네. 어떻게 진행하셔서 이제 설명을 들으신 후에 스포츠 모드로 변경을 할 오. 겁니다. 여러분 첫 바퀴는 컴포트 모드고요. 일단은 코너 부드럽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탄 게 1.3인가요? 1.8인가요? 이게 1800cc 터보 엔진으로 잠깐만, 여러분 제가 지금 탄 게 1.8인데요 아까부터 뭐가 허전하다 했는데 여러분 이거 패들 시프트가 없네요.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 이걸로 해야 된다는 건데 야, 약간 옛날 추억의 향수가 막 나면서 이거 패들 어디 갔어요, 선생님? 수동 모드로 변경했을 때는 네. 좀 앞쪽으로 내리면 구형 모델 같은 경우는 플러스로 되고 네. 아래쪽으로 내렸을 때 마이너스인데 네. 이제는 반대입니다. 반대라고요? 이건 우리 구독자님들이 꼭 아셔야 되는 부분인 게 여러분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반대예요. 가뜩이나 저는 사실 패들 충이기도 하고 패들 밖에 안 해봤기 때문에 안 그래도 기어 노브로는 어색하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기어 노브로 해야 되는 데다가 패들이 없습니다. 이거 조금 아쉽다. 아니 근데 심장도 바꾸고 어쨌거나 페이스리프트를 해놓고서는 트랙에서 불러 모았다는 건 그래도 달리기 성능에 우리 좀 자신이 있어 막 이런 느낌 아닙니까? 승차감을 일단 위주로 해서 서스펜션이 좀 더 나아진 부분과 현재 지금 스티어링 느낌이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럼 바뀐 느낌을 좀 더 운전자가 반응을 했을 때 차량이 좀 더 잘 따라와주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운전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브레이킹으로 라바콘 하나 통과를 하고요. 그리고 가속을 쭉 하는데 이 사운드 뭐람? 여러분 이게 엔진 사운드에다가요 그 다음에 이 기계음이 같이 사운드가 겹쳐지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사운드 좀 그럴듯했어요. 제가 지금 계속 주행을 하면서 계속 풀타임으로 카메라를 켜놓지는 않고 할 말이 있을 때만은 카메라를 켜거든요. 근데 이 배기음은 생각보다 그럴듯해가지고 잠깐 카메라를 켰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들리지 않겠죠? 왜냐면 그렇게 배기음이 크게 들릴 만큼 제가 열심히 달리고 있진 않거든요. 지금 굉장히 속도가 낮진 않네. 그리고 여러분 또 그거 얘기할 거 있어요. 얘 딴 건 모르겠는데요. 이게 우리가 지금 계속 브레이크와 악셀을 번갈아 밟으면서 속도가 계속 변하고 있거든요. 근데 속도가 낮은 속도로 쭉 낮췄다가 갑자기 높은 속도로 쭉 올라갈 때 그 느낌이 있는데 뭔가 이렇게 그 요플레 뚜껑 따는 느낌? 반창고를 이렇게 침 살살 발라가면서 싹 떼는 느낌? 그래서 조금 승차감 부분에서 무슨 얘기 하는지는 알 것 같습니다. 변속감이 부드럽다고 표현하나요? 저는 옆에 드라이버가 탔을 때는 말을 잘 못합니다. 뭔가 되게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느낌 들고 되게 부끄럽고 뭐 하는 걸까요? 길을 잃었군요.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선생님. 제가 사고를 내게 되면 개인 부담금이 얼마죠? 제가 방금 사고를 나지 않기 위해서 사이드 브레이크를 제가 이제 당겼습니다. 사랑합니다. 사이드 브레이크 하니까 갑자기 전혀 연관 없이 생각난 건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SM6가요 나온 지 4년 반 됐거든요. 오토홀드가 없었습니다. 바깥쪽으로 가서 안쪽으로 이렇게. 제가 운전을 되게 못하거든요.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그죠? 긴장하면 이상하게 악셀을 밟게 되는 이상한 습관이 있어서 빨리 이걸 끝내고 싶은 막 이런 느낌 뭔지 알죠, 선생님? 욕심을 좀 버리시고 편안하게 하셔야 돼요. 운전을 편안하게. 그러니까 그게 안 돼요. 당신이 알고 있던 SM6가 맞나요? 아니요, 조금 타고 난 다음에는 약간은 생각이 바뀌었어요. 제가 지금 계속해서 행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생각난 걸 메모를 좀 했거든요. 먼저 첫 번째는요, 르노가요 원래는 이 토션빔 세팅 자체가 세계 최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대요. 그리고 이번에도 우리가 그렇게 토션빔 싫어요, 멀티링크로 바꿔줘요 라고 했지만 토션빔을 고집을 했잖아요. 왜? 잘하는 걸
걸로 하는 게 맞는다는 생각도 사실 들거든요. 제가 만약에 오늘 여러분께 약간 컨셉을 바꿔가지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뷰 이상하잖아요. 네, 제가 잘하는 걸로 여러분 제가 타보겠습니다 하는 게 사실 진짜 잘하는 거잖아요. 잘하는 걸 하는 게 맞다라는 점에서 토션빔을 그대로 유지하고 대신에 튜닝을 좀 더 우리나라에 맞게 했다, 뭐 나쁜 선택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뭐가 있냐면 우리가 토션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일 많이 얘기했던 게 뭐예요? 방지턱 넘어갈 때 꿍이잖아요. 근데 저긴 어디예요? 트랙이에요. 방지턱이 없어. 솔직히 아스팔트가 쫙 깔려있는 곳에서 시승하기는 환경은 좋지. 근데 보통 우리 구독자님들이 승차감이 라고 얘기할 때는 실제 도로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트랙 외에 밖을 못 나갔기 때문에 이게 방지턱을 이렇게 사선으로 넘어보면서 이게 내 쪽에 바퀴가 꿀렁꿀렁 되는지, 혹은 이렇게 한번 방지턱 탁 넘어보면서 쿵 하는 게 있는지 이걸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이 부분을 여러분께 못 보여드려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요. 네, 승차감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이야기는 꼭 드리고 싶은데 어떤 부분이냐면 여러분 EF 소나타가요 WC 본이었어요. 소나타 2가 맥퍼슨 스트럿이었어요. 근데 우와 걔네들 승차감 되게 좋아. 우리 그렇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뭘 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세팅 값을 가지고 가느냐, 어떤 튜닝을 어떻게 누구를 기준으로 맞추느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바로 전 세대까지의 SM6는 뭔가 좀 유럽을 기준으로, 유럽은 아시죠? 특히 프랑스는 막 속도 중요하고 핸들링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조금 딱딱하더라도 핸들링 내가 움직이는 대로 딱 조향되는 그런 차가 좋아 했던 거에 맞췄다면 이번 SM6는 그보다는 좀 더 편안한 승차감을 요구하는, 그리고 턱 넘을 때 좀 더 부드러운 걸 요구하는 우리나라의 목소리를 조금 더 들어서 만든 차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요, 포 컨트롤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야겠는데 댓글 중에 포 컨트롤 나오나요? 이런 이야기, 포 컨트롤이 빠졌잖아요 이런 이야기가 좀 있더라고요. 여러분 포 컨트롤은 4륜 구동이 아니고 4륜 조향 시스템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특히 프랑스가 그렇대요. 좁은 골목길을 요리조리 빠져나가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고 큰 차에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되게 많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큰 차 진짜 많이 타시잖아요. 그리고 5m 이하의 차는 굳이 4륜 조향까지 가지 않아도 충분히 컨트롤이 된다라는 판단 하에 우리나라는 포 컨트롤이 들어올 예정이 없다라는 관계자의 명확한 그 답변을 들었어요. 제가 답변 들어왔어요. 잘했죠? 그리고 또 여쭤본 게 있었는데 디젤이요. 디젤 나오나요? 요것도 한번 여쭤봤거든요. 그랬는데 우리가 얘가 심장을 바뀌었잖아요. TC 엔진으로 바꿨는데 TC300 같은 경우에 굉장히 넓은 부분에서 토크가 되게 좋아요. 근데 우리가 디젤을 택하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초반 토크가 이런 초반 토크가 좋은 대신에 이제 고속으로 갈수록 조금 이제 토크 약간 딸린다 이런 느낌 좀 아쉬웠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얘는 토크가 디젤로 굳이 가져가지 않아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 이런 자신감을 보이면서 디젤도 생각 없어요 라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르노가 전기차에 워낙 관심이 많고 강세인 회사이기 때문에 디젤보다는 전기차에 더 집중하겠다라는 관계자의 답변까지 받았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많이 부족했어요. 더 뉴 SM6 시승차를 꼭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관계자님들 보고 계세요? 저 이거 시승차 받아서 방지턱도 좀 넘어보고 구불구불한 거 진짜 4륜 조향 없이도 잘 빠져나가는지도 보고 싶습니다. 시승차 좀 주시고요. 오늘 트랙 주행으로는 충분히 꽤 괜찮다. 그리고 제 동생을 뒤에 태웠는데 생각보다 누나 막 멀미나거나 이러진 않는데, 근데 이거는 또 솔직히 얘기할게요. 이 바로 전 페리를 되기 전에도요 SM6는 멀미는 없었어요. 롤링 이런 건 없었어요. 제 입장은 그랬어요. 다만 이제 턱 넘을 때 이거 뭔지 알죠? 네. 근데 그 부분이 개선이 됐는지는
트랙에 턱이 없어가지고 제가 확인을 못 해봤다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자, 오늘 더 뉴 SM6 Feel the Drive 운전을 하러 왔기 때문에 리뷰보다는 드라이브에 좀 더 치중한,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보다는 그냥 저 스스로 느낀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도 오늘 영상 응원한다, 이하나가 할 말은 하는구나, 궁금한데 잘 물어봐서 긁어가지고 왔구나 싶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 아직 안 하신 분 정말입니까? 구독도 좀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야 이하나야, 너는 SM6 뽑을래 안 뽑을래? 라고 물어본다면 그건 대답할 수 없고요. 저의 선호가 세다는 아니니까요. 하지만 K5 소나타 SM6 중에서 줄을 좀 세워봐라고 한다면 점잖은 차를 선호하는 분들은 여전히 SM6를 앞쪽에 세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파격적으로 디자인이 바뀌지 않음에도 매력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충분히 보여준 차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나 이제 또 달리러 가야 돼. 여러분 저 한 번 더 달릴 수 있대요. 아 재밌어. 어땠어? 이건 정말 극한 직업이야. 왜? 난 누나가 운전하는 차 타고 싶지 않아. 야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SM6의 승차감이 어느 정도 개선됐는지 특히 뒷자리가 중요한 거라고. 근데 딱히 그렇게 불편하다는 건 못 느꼈어.